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왕성한 식욕과 번식력으로 자연 생태계를 해치는 교란종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국립공원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해마다 제거 작업을 하고 있지만 워낙 광범위하게 서식하고 있다 보니 쉽지 않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낚시꾼이 힘껏 줄을 당기자 어른 손바닥보다 큰 물고기가 올라옵니다. 잇따라 낚시에 걸리는 물고기는 생태계 교란 어종인 큰입 베스와 블루길로 불리는 파랑볼 우럭입니다. 반나절 만에 바구니는 수십 마리의 베스와 블루길로 가득 찹니다. 미꾸라지건 붕어건 새끼 고기건 토종 어종은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가지고 이 저수지에는 토종 어종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호수를 베스와 블루길이 점령하고 있다면 산과들은 역시 생태계 교란종인 돼지풀과 서양 금온초 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곳 변산반도 국립공원에는 생태계 교란 동식물 18종 가운데 8종이 광범위하게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물로는 황소개구리와 베스, 블루길 등 3종이 확인됐습니다. 식물로는 돼지풀과 도깨비 가지, 애기 수영 등 5종이 파악됐습니다.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들 생태계 교란종을 퇴치하기 위해 해마다 집중 제거 기간을 갖습니다. 식물은 뿌리채 뽑은 뒤 산벗과 이나무 등 자생종을 대신 심고 어종은 인공 산란장을 설치해 제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광범위하게 서식하고 있다 보니 한계가 있습니다. 산란기라든지 그 이전에 저희가 제거해서 서식지를 가급적이면 좀 축소를 시키고 박멸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생태계 파괴자인 교란종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퇴치 작업이 필요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라북도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정부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고시되고 탄소산업육성법은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작업이 중요해졌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올해 항공 수요가 많다는 걸 입증한 뒤 정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오는 2020년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북을 탄소 중심 도시로 만들기 위한 탄소산업육성법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정보기관 승격과 탄소기업 유치, 그리고 경상북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게 중요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한 농촌마을 입구에서 사고가 잇따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경찰이 뒤늦게 단속 카메라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사고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며 신호체계 변경과 신호등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마을 입구 내거리입니다. 지난달 이곳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주민이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2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해서 지나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치었습니다. 이 내거리에서는 거의 해마다 주민들이 사고로 숨지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에만 7, 8명이 숨지자 주민들은 얼마 전 수백만 원을 들여 굿까지 했습니다. 사고는 대부분 과속 차량들이 신호를 위반하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마을로 들어가는 좌회전 신호가 없는 데다 반대편 진출입로에는 아예 신호등이 없어서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민원이 잇따르자 경찰은 뒤늦게 단속 카메라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설치가 내년에 될지 금년 하반기에 될지 모르는데 그때 대흥마을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신호 체계를 바꾸고 신호등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있는 신호에서는 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좌회전 신호를 하나 설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쪽 상대 쪽에 저쪽에 공장에서 나오는 쪽에는 신호가 없습니다. 그러니 설치를 하나 더 해주셔가지고 수십 년째 불안에 떨어온 주민들이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국제 슬로시티 재지정 여부가 다음 달에 판가름 납니다. 전주시는 지난 2010년에 국제 슬로시티로 지정된 전주 한옥마을의 슬로시티 재지정 여부가 다음 달 23일 포르투갈에서 열리는 국제 슬로시티 총회에서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지나친 상업화로 슬로시티 탈락 위기를 맞았지만 전주시가 지난해 10월 재지정 평가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주최 측을 설득해 재지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악취 발생을 줄이고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축산시설과 제조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악취 방지 시설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에 따라 시군은 악취 발생 지역의 실태 조사를 한 뒤 사업자와 자율관리 협약을 맺고 영세 사업자에게 최대 5천만 원을 악취 방지 시설 비용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휴일인 오늘도 한낮의 기온이 30도를 넘는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때이른 더위에도 농촌에서는 모내기로 구슬땀을 흘렸고 시민들은 시원한 나무 그늘을 찾아 휴일을 즐겼습니다. 휴일 표정 김진영 기자입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 이양기가 논 구석구석을 누빕니다. 이양기가 지나간 자리엔 푸른빛의 모가 가지런히 자리를 잡아갑니다. 농민은 따가운 떼약볕을 피하기 위해 창이 넓은 밀짚 모자를 쓰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른 더위가 찾아온 탓에 모내기를 일주일가량 빨리 시작한 농부의 몸은 이미 땀으로 범벅입니다. 요새 날이 따서가지고 좀 한 5일 빠르게 10일 정도 이렇게 더웠죠. 등어리가 땀이 팍 차지. 공원을 찾은 시민들의 옷차림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시원한 그늘이 드리워진 나무 아래는 반팔 셔츠에 반바지 차림의 시민들 찾입니다. 자, 같이 세보자.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독서 체험장을 찾은 아이들은 선생님의 구수한 구연 동화에 더위를 느낄 사이도 없습니다. 잔디밭에 마련된 임시 도서관은 때이른 더위에도 아랑곳 않고 책을 읽는 가족들로 북적입니다. 다양한 책들을 접할 수가 있고 두루두루 이제 환경이 아이들하고 이제 친환경적인 체험이랑 같이 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전북은 오늘 익산 여산면의 낮 기온이 31.6도로 가장 많이 올랐고 전주와 완주도 30도를 넘는 등 초여름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오는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앞으로 학교 생활기록부에 부모의 사회와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적을 수 없습니다. 전북교육청은 2016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을 통해 부모의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할 수 없도록 했으며 어학시험이나 모의고사 성적, 그리고 교내외 수상 실적과 해외 봉사활동 실적도 쓸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생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량품을 줄일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품질 개선을 지원합니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품질 불량에 따른 생산성 하락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들이 생산 공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이달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해당 기업에 4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 태권도 품새 대표단이 무주 태권도원에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 3일까지 태권도원에 머물며 우리나라 태권도 사범의 지도를 받고 대학 품새단과 합동 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태권도 진흥재단은 태권도 품새가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 태권도원을 찾는 해외 선수단이 늘 것으로 보고 선수단 유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내일 점차 구름이 많아져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29도로 오늘보다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군산과 김제 등 서해안 지역은 내일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전주와 남원 등 내륙 지역도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화요일에 비가 내리고 기온도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린 뒤에는 당분간 낮 기온이 27도 안팎에 머물겠고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